빨갛고 노랗고 황규수 노무사의 워커스 다이어리.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안녕하세요, 황규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이 6월 30일, 벌써 2014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첫 방송을 한 게 올해 1월 6일이었으니까 워커스 다이어리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 지 반년 정도 된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반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남은 2014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노동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철웅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예, 내년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노동계에서는 시급 6,700원을 주장했었고 재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최종적으로 결정된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입니다. 올해 2014년이 5,210원이었죠. 5,210원에 비해서 7.1% 인상된 것이고요. 2014년의 인상률 7.2%와 비슷한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116만 6,220원이 됩니다. 네. 그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6,700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재계에서 주장한 것보다는 높네요. 노사 양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양쪽 다 좀 불만인 것 같은데요. 노동계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재계에서는 또 너무 많이 인상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노사 양측의 반응이 이제 매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매년 노사 양측이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측 위원 9명, 사용자 측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또 공익위원이 노사 간을 중재를 해서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계와 재계는 막판까지 요구안에 큰 격차를 보였고요. 결국 노사 간의 합의가 아니라 공익위원회 안대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 공익위원회 안이 일방적으로 채택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공익위원, 그러니까 공익을 대변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들은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요? 예, 공익위원이라는 말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공익위원들을 모두 정부가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이 중립적인 안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양대 노총 쪽에서 이번에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국노총도 공익위원 선정 시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임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질적인 합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전에 우리 워커스 다이어리에서 유성기업 문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네. 유성기업이 그 노조 파괴를 시도했죠. 그래서 반발을 해서 노조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했었고요. 이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버스 전화로 인터뷰한 적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유성 영동 지회장이 작년 10월 13일부터 충북 옥천에 있는 광고탑 위에 22m 고공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259일 만인 28일,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259일 만에 농성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투쟁이 마무리된 것인가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합의가 돼서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이정훈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해제하게 된 것은 이 지회장의 건강 악화 때문이었고요.
그 이정훈 지회장의 건강이 자꾸 악화되니까 의료진이 농성장에 올라가서 이 지회장의 상태를 점검을 수차례 했는데요. 24일 날 탈수성 열탈진, 고혈압, 소화장애, 허리 디스크 악화 등이 겹쳤다는 진단을 내리고 현재 건강 상태로는 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농성 해제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이 지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나요? 예, 이 지회장이 처음 고공농성에서 내려온 28일이죠. 이날 처음에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경찰에 자진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다가 그 후에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훈 지회장에 대해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요. 이 지회장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경찰에 체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유성겸 노조는 그 계속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이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해제한 28일 오전 11시에 옥천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정훈 유성영동 지회장의 고공농성 중단과 그에 따른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는 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이정훈 지회장의 고공농성을 중단한다. 이정훈 지회장의 건강을 살피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고공농성은 해제되었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군요. 아무쪼록 이정훈 지회장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유성기업 문제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2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28일 토요일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노조 결성 1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에서는 그 분회장이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 17일에 양산분회의 염호석 분회장이 노조 탄압에 항의를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서 고 염호석 분회장에 대한 노조의 장례 절차도 돌입될 전망입니다. 네. 뒤늦게나마 고 염호석 분회장의 서름이 조금이나마 씻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단체 협약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됩니까? 네, 주로 그 쟁점이 됐던 내용이 협정근로자, 징계위원회, 임단협의 유효기간과 적용 시점 이런 것이었는데요. 우선 협정근로자 문제는 사측에서 성수기에 협정근로자를 둬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노조에서는 협정근로자를 두게 되면 노조의 쟁의권이 침해된다면서 서로 입장차를 보여왔는데요. 이제 합의된 내용은 성수기 7, 8월 기간 동안에는 노사 합의에 의해 협정근로자를 둘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협약을 통해 노조가 협정근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조가 노사 동수를 요구해 왔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한다는 문구가 단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폐업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폐업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이 정상근무 시 급여로 확정하고 통상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임금 교섭 결과는 매년 4월 1일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지만 단서 조항을 붙여서 차기 단체 교섭에서 유효기간을 재논의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노조는 금속노조 단체 협약 기준일인 4월 1일로 적용 시점을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그 이번 참 그 큰 소식인데요. 이번 단협 체결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노조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미조직 센터의 노조 가입도 이어질 것으로 노조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게 단체 협약이 그 경총하고 노조 사이에 맺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의 그 삼성전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단체 협약 체결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워커스 다이어리에서는 노동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반이 남은 2014년 하반기에는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6월 30일 월요일 워커스 다이어리 마칩니다. 끝곡으로 꽃다지의 주문을 듣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